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는 하는데 내수 안 좋은 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죠. 뭐 결국은 수요 쪽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몇 년 만에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일단은 환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환율에 있어서도 가장 큰 뭐 요인은 통화 정책 이제 금리 차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와 연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앞에서 차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 연준은 좀 생각보다 인하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다른 지역들이 이제 빠르게 인하를 하면 당분간은 좀 환율이 어느 정도 단기적 고점을 받지만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높으면서 달러 강세가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그게 맞겠죠?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결국은 다른 요인들은 뭐 결국 유럽이라든지 다른 중국 지역이 경기가 이제 빠르게 올라와야지 뭐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결국은 단기적으로 환율은 뭐 이 여전히 변동성이 높고 그 와중에 내생적인 요인이 없으면 결국 외부 요인에 의해서 코스피가 이제 영향을 받는데 외부적 요인도 그렇게 딱히 지금 긍정적인 요인은 없다.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본부장님도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? 봐야 네, 될 뭐 아주 장기로 보수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좀 이제 미국 시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디스인플레 속도가 굉장히 좀 예상보다는 좀 둔화됐었고, 그리고 4월, 5월을 거치면서 미국의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상으로 약간은 좀 불리한 국면이 올 것이다라고 봤었고요. 그리고 4월 달은 좀 계절적으로는 미국 납세자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런 시즌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은 지수상으로는 좀 정체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봤던 부분이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코스피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뷰는 아닙니다. 근데 다만 4월달, 5월달까지 놓고 봤을 때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탑다운 측면에서 크게 뭐 호의적으로 볼 만한 이슈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환율을 좀 말씀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환을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사실은 그렇죠. 봐요. 근데 사실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환이 변할 거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. 그 경제를 보는 뷰의 결과가 결국에는 또 자산 시장의 가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환율의 변화가 이 자산 시장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둘 다 한국 경제가 조금 약해지는 그 결과로 지금 최근에 자산 시장의 약세 그리고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게 동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마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ASML 그 실적이 나오면서 네. 뭐 사실상 이제 이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지금 반도체 쪽은 그러면 좋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아직까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압도적인 수준의 AI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.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기간이 지속이 될 것이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기업들은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뷰를 저희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. 이제 전체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볼 때 좀 최근 들어서 재밌는 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는 되게 이제 소비 중심으로 좋았었는데 반면에 이제 글로벌 교육들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글로벌 교육이 줄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, 뭐 유럽들도 사실상 금융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육도 어느 정도는 올라오고 대신에 미국 소비는 약간 둔화되고 그래서 미국보다는 그 외 지역들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환경으로 간다면 네. 국내는 이제 사실상 뭐 반도체 외에도 경기 민감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가요?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경기 아닙니다. 민감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가요? 경기 민감주들은 이미 지표상으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대표적인 게 한국의 수출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특정 섹터의 그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게 단점이긴 한데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항공업이라든지
이런 기타 섹터에서도 약하지만 조금씩 수출이 전년 대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말씀하신 그 글로벌 교역량들 예. 이거랑 약간 궤를 같이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래서 수출주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워낙 최근에 국내 소비 역시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단기간에 개선될 모습을 볼 것 같지는 않아서 네. 수출과 내수가 굉장히 양극화되는 국면이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다. 그게 한국인이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환율에도 임팩트를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근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는 하는데 뭐 내수 안 좋은 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죠. 뭐 다만 이제 수출 쪽 경기는 어떨지 이게 좀 궁금한데 수출 내에서는 뭐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? 국내. 이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2월에 올해 성장률이 공개가 됐고요. 네, 아마 5월에 또 추가 성장률 상향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내수가 얼마나 그 수출에 그 좋아지는 부분을 상쇄할지는 저희도 실제로 하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4월 10일까지 수출도 상당히 좋았고요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1분기 수출이 상당히 좋은 부분을 반영해서 성장률을 한 0.2% 정도씩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아마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최근 들어서 뭐 이 기술주 대형 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기업들이 약간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지난 작년 뭐 재작년 봤을 땐 금리가 오르면 그 조정폭이 상당히 이제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미국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 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걸 보면 결국은 경기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환경이고 이제 민감주들, 이 경기 민감주들도 결국 반등을 할 수 있고 반도체 이외에 결국 대형 기술주 이외의 섹터들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.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다만 저희가 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이에 따른 유가라든지 뭐 그 외 상품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불안한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다만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도 이 커머더티 시장을 그렇게 크게 뭐 가격이 급락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수요 쪽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이런 상품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지가 되면 이제 몇 년 만에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는 상황입니다.